미스테리 범죄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범죄사건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사건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조사를 시작해서 방송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009년 6월 10일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에서 있던 일인데요. 이날 새벽 3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경찰서 안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었다고 합니다. 방금 막 체포된 용의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중이었기 때문이죠. 용의자는 광주에 사는 48살의 남성 이씨였다고 하는데요. 이씨가 체포된 이유는 약 일주일 전인 저녁 8시 40분쯤에 광주시 북구 일곡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운전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씨의 친 피해자는 11살의 초등학생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교통사고 후 실종되었던 겁니다. 사고가 발생하던 당시 현장에는 운전자인 이씨와 초등학생밖에 없었어요. 차에 치여 정신을 잃은 피해 아동을 보고 겁먹은 이씨는 주변에 목격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이 사건을 숨기기로 합니다. 의식을 잃은 아이를 차에 싣고 35분 거리의 다른 지역인 담양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고가 벌어진 지 며칠이 지나게 됐어요. 어느 익명의 제보자가 우연히 이 씨의 교통사고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일주일 전 발생한 교통사고와 11살 초등학생 실종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고, 이날 새벽 3시 광주 시내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용의자 이 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한 것이었죠. 경찰은 일주일 전 저녁에 벌어진 교통사고 정황과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의 행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하던 이 씨가 오랜 고민 끝에 입을 열게 됐는데요.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한 후 죽을 죄를 졌다는 말과 함께 한참 동안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씨가 털어놓은 범행 정황은 2009년 6월 4일 저녁 8시 반,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친 후 습관적으로 운전을 하던 이 씨는 광주 북구 일곡동 주택가를 지나던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전군을 차로 치게 됐던 것이죠. 이 씨는 아이가 차에 치여 정신을 잃자 크게 당황해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침 주변에 사고를 목격한 사람도 없었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것이 발각될까봐 이 교통사고를 숨기기로 했죠. 당시 이 씨의 생각엔 사고를 완벽하게 숨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전군을 차에 태우고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갔죠. 이 씨는 아이의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흘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곧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담양군 야산 계곡에 올라가서 전군을 유기했다고 털어놨죠. 아무리 음주운전이 들킬까봐 겁이 나도 죽은 사람을 유기한다는 것이 납득하기는 힘든 행동인데요. 이 씨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일을 하던 이 씨는 이미 4년 전인 2005년 3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2년 후인 2007년에는 면허 취소 상태로 운전한 것이 적발돼서 2009년 9월까지 면허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씨라는 사람은 무면허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던 것이죠. 이 씨는 본인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평생 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에 겁이 났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때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면서 반성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아이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자백을 들은 경찰은 제발 용서해달라며 빌고 있는 이 씨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대로 다음날 아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다음날 언론을 통해 광주를 넘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자백을 바탕으로 유기한 전군의 시신을 찾기 위해 전라남도 담양군의 야산을 가봤죠.
자백대로 사망한 전군의 시신이 계곡에서 발견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씨의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과실치사로만 보였어요. 그런데 경찰의 생각과는 다르게 발견된 전군의 시신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는데요. 교통사고로 생긴 것 같지 않은 의문의 상처들이 몸 여러 군데에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 상처들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총에 맞아 생긴 상처였어요. 이 씨는 검거 첫날 처음 자백한 내용과 다르게 자신의 음주운전 사고를 감추기 위해 항상 차에 싣고 다니던 공기총을 사용해 전군을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6발의 총알이 모두 몸과 머리를 관통했고요. 아이는 즉사한 것으로 보였어요. 전군은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이 씨의 총에 맞아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태권도 학원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후 일주일째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의 실종으로 걱정하던 부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전군의 부모와 가족들, 심지어 조사하던 경찰까지도 화를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이 씨에게 사건의 정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했죠. 그제서야 이 씨는 사고 당시 전군이 정신을 잃은 상태였지만 숨이 붙어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살아있으면 자신의 범행이 언젠가 드러날까봐 아이 입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사살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결국 자기 손으로 아이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이 씨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연신 잘못했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전군의 부모와 경찰에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숨기는 것은 없으니 지은 죄값을 달게 받겠고 참회하는 모습도 보였죠. 사실 이 씨는 그런데도 모든 사실을 자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은 며칠 후 드러나게 됐죠. 뉴스로 사고 소식을 접한 여고생이 경찰서에 전화 한 통을 걸어오면서 전말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여고생은 이 씨가 현장에서 눈치채지 못한 교통사고 당시 유일한 현장 목격자였어요. 2009년 6월 4일 저녁에 있었던 이 씨와 초등학생 전군의 사고를 자신이 전부 목격했다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제보에 경찰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그날 어떤 장면을 봤던 것일까요? 여고생의 목격담은 이렇습니다. 전날 사고 현장에서 이 씨가 몰던 흰색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전군을 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규모는 이 씨의 말과 다르게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고를 당한 전군은 차에 부딪혀 넘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정신을 잃지 않았고 제 발로 자리에서 일어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데요. 이어서 전군이 이 씨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긴 했지만 스스로 걸어 차에 올라탔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사실이지만 가벼운 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씨는 전군이 큰 부상을 입어 죽을 것 같았다며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살인을 한 것이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선 이날 교통사고 직후 전군의 생전 마지막이 담긴 CCTV 영상을 봐야 합니다. 영상을 계속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광주 종합병원 응급실 CCTV에 찍힌 이 씨와 전군의 모습인데요. 이 씨의 최초 진술과 다르게 사고 직후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파란 바지를 입은 아이가 바로 사망한 전군이에요. 전군은 이때까지만 해도 부축이나 도움 없이 정상적으로 잘 걷고 있었어요. 부딪힐 때 통증으로 머리를 만지거나 팔을 움직여보는 모습을 했지만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경찰은 이 영상이 찍힌 병원을 찾아가 간호사에게 이날 있던 일을 들어봤습니다. 이 씨는 전군을 데리고 응급실을 찾아온 것이 사실이고 MRI 촬영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간호사는 더 큰 병원으로 가야 MRI 촬영을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병원에 도착한 지 1분도 되지 않아 아이를 데리고 병원 밖을 나왔죠. 병원을 나오자 전군은 이 씨에게
많이 다치지 않았고 괜찮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순간 자신의 음주 무면허 사실이 들통날까봐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했는데요. 이 아이를 죽여 자신의 음주운전 사고 사실을 감춰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전군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웠어요. 하지만 전군의 집이 아닌 담양 만월리로 향했죠. 이곳에 인적이 드문 시골길에 차를 세웠고 이 씨는 전군에게 공기총을 쏴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사망이 확인되자 시신을 근처 야산 계곡에 유기했죠. 전군의 시신이 발견되고 목격자와 병원 CCTV 등 증언과 증거들이 계속 나오자 이 씨는 자신의 첫 진술 내용과 두 번째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결국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씨는 초등학교 졸업도 하지 못한 자신이 운전면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고 말았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씨의 직업은 인테리어 관련업이었죠. 큰 승합차에 작업 도구들을 싣고 다니며 일 요청이 들어온 곳을 찾아가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는 이 씨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필수품이었죠. 하지만 2005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에 이어 2년간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잃게 되면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이 씨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몰래 무면허 운전을 하며 일을 계속해 왔는데요.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 2009년 9월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범행 당일 점심 식사에서 저녁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간 이 씨는 이날 소주 4병과 맥주 3병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술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죠. 다행히 아이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이번 사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다면 형사 입건뿐 아니라 면허 취득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결국 아이를 살해해 교통사고 자체를 감추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의 행동이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전군을 살인하고 시신 유기까지 마친 이 씨는 다시 운전을 했어요. 그렇게 광주로 돌아와 원래 가려고 했던 두 번째 술자리에 참석한 것이죠. 약속에 3시간이나 늦은 이 씨를 보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늦었냐며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씨가 하는 말이 웃으면서 교통사고가 나 애를 산속에 버리고 오느라 늦었다는 대답을 했는데요. 왜 여러 사람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이런 위험한 말을 꺼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죄책감에 사실을 털어놓더라도 사람들이 장난으로 넘어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말이 사건을 드러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술자리를 갔던 사람들은 이 말을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각한 분위기가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술집에 있던 다른 테이블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우연히 이 씨 일행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이 이 대화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신고가 들어오자 광주경찰서는 이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죠. 그리고 술집에서 나오는 용의자 이 씨를 체포했고 이후 3번의 진술을 통해 모든 정황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사고 당시 이 씨가 음주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다고 하나 정상적인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윤리관에 비교해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행동을 보인 것은 사실이죠. 이렇게 이 씨는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됩니다. 첫 재판은 살인이 일어난 지 70일 만인 2009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고요. 1심에서 검찰은 이 씨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 범행수법의 치밀함, 범죄 결과의 중대성과 유족들의 고통, 사회에 끼친 충격을 감안해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에게 수감 기간 동안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씨는 자신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요. 5개월 뒤인 2010년 1월 고등법원에서 이 씨에 대한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죠. 재판부는 이 씨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의 생명이 위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방어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를 속여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선처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고요. 1심에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현재 무기수로 복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해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이성적인 판단력이 상실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죠. 이 사건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 피해 규모나 위험성에 비해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일어났던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도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고였고요. 2016년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5%에 달하는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 두 사람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두 사람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모두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가해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 두 사람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의 재판 결과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이에 항의를 하자 사고를 낸 가해자는 재판이 끝났는데 더 이상 뭘 어쩌라는 것이냐라며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공기총 살인을 저지른 이 씨의 주변 사람들은 평소 이 씨가 술을 많이 좋아하는 것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던 평범한 가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평범하고 착실했던 이 씨를 살인자로 만든 것은 습관적인 음주운전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 술을 통해 그 성향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에 화가 날 수는 있지만 너무 심각한 욕설은 질서를 어지럽힐 수가 있어요. 막연한 댓글보단 현상을 이해하는 자세가 범죄 예방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2009년에 벌어진 초등학생 공기총 살인사건 파일의 신지우였습니다.